당신이 누구야? 입주자 대표 최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손에 든 서류 한 장.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초기 투자 계약서 박성만, 지분 20%.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죠. 경비복을 입은 노인. 20년 넘게 이 아파트를 지켜온 경비원.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걸. 대표님, 경비원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전 그저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나요? 3개월 전, 그 사람은 절대 눈을 들지 않았어요. 새벽 5시, 아파트 단지의 첫 불빛이 켜지기 전부터 박성만은 경비실 앞에 서 있었어요. 검소한 경비복을 입고 양손에 빗자루를 든 모습은 언제나 똑같았죠. 햇빛에 그을린 피부, 약간 굽은 어깨.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강철처럼요. 성만 씨,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셨네요. 경비실을 지나가던 홍말순 할머니가 말을 건넸어요. 그녀는 이 아파트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입주민이었죠. 시장 바구니를 든 채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아, 그냥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서요. 성만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말수가 적고 항상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홍말수는 작게 웃었어요. 그래도 대표님은 성만 씨 같은 분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데. 순간 성만의 손이 멈췄어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바닥을 쓸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오전 9시 입주자 대표 최도영이 나타났어요. 훤칠한 키에 고급 양복을 입은 그는 언제나처럼 경비실 앞을 지나쳤어요. 손목에는 과한 명품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주변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기요, 경비 아저씨. 도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퍼졌어요. 성만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죠. 네, 대표님. 어제 분리수거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성만은 허리를 숙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죠. 도영은 그런 성만을 잠시 노려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경비 주제의 눈빛은 왜 그렇게 거만해? 그 말에 주변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나가던 입주민 몇 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도영은 그 침묵을 즐기듯 천천히 걸어갔어요. 성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빗자루만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성만 씨, 홍말순이 다시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엔 분노와 미안함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죠.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성만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무언가 단단하게 꽉 담은 입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손은 경비실로 향했죠. 그곳엔 작은 서랍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진실은 스스로 드러난다. 성만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단지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대표님이 경비 아저씨 자르려고 한대. 왜? 뭔 일이라도 있었어? 글쎄, 주민회비 관련해서 뭔가 걸렸다나 봐. 회계 담당 이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단정한 회사원 스타일의 그녀는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을 던졌죠. 주민회비요? 그건 제 담당인데요. 그녀는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장부 속에서 이상한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건 뭐지? 저녁 6시 성만은 경비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죠.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작은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할인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아빠,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보고 싶어요. 성만은 작게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지만 그 뒤엔 무언가 슬픈 그림자가 어려 있었죠. 그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할인아. 아빠도 보고 싶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 하나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초기 투자 계약서. 박성만, 지분 20%.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퍼졌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넌 해고야! 성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도영은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의 얼굴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뭔가 계획된 것처럼 보였죠. 해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성만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도영은 서류 한 장을 탁자 위에 던졌어요. 주민회비 500만 원이 사라졌어. 너 말고 누가 여기 드나들어? CCTV 확인해 봤더니 내가 마지막으로 금고 열었더라고. 성만은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거기엔 장부 내역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저는 금고를 연 적이 없습니다. 청소할 때도 절대 사무실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만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도영은 비웃으며 팔짱을 꼈어요. 증거는 다 있어. CCTV에도 내 모습이 찍혀 있고 금고 열쇠도 내 서랍에서 나왔어. 아, 참고로 경찰 부를 생각은 하지 마. 조용히 나가면 고소는 안 할게. 그 말에 성만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도영의 눈을 바라봤어요. 대표님, 저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 없어요. 도영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그럼 내 딸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냈어? 경비 월급으로? 그 말에 성만의 얼굴이 굳었어요. 도영은 그 반응을 즐기듯 말을 이었죠. 다 알아봤어. 내 딸 박하린 사립대 다니잖아. 등록금만 1년에 1,000만 원 넘는데 경비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했을까 궁금하더라고. 성만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의 눈빛만이 단단하게 도영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내일까지 짐 싸. 그리고 주민들한테 사과문 써. 안 그러면 경찰에 고소할 거야. 도영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경비실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죠. 성만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죠. 그는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었죠.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 날짜, 시간, 사건들. 성만은 20년 넘게 모든 것을 기록해 왔어요. 대표의 갑질도 주민들과의 작은 대화도 모든 것이 거기 있었죠. 그리고 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딸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할인아. 아빠 목소리에서 떨림이 묻어났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할인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죠.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성만은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아빠, 저녁 약속 잊지 않으셨죠? 오늘 꼭 보고 싶어요. 응, 잊지 않았어. 조금 이따 보자. 성만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지키기 위해 성만은 이 자리를 선택했었어요. 투자금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도 그는 이곳을 떠나지 않았죠. 진실은 스스로 드러난다. 성만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경비실 문이 열렸어요.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그녀의 손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어요. 성만 씨.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있었어요. 제가 장부를 확인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성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은 서류를 펼쳐 보였죠. 거기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숫자들이 있었어요. 이 500만 원이 사라진 날 대표님이 개인 계좌로 똑같은 금액을 이체했어요. 그리고 장부에는 성만 씨가 금고를 열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CCTV 시간대와 맞지 않아요. 성만의 눈이 커졌어요.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죠.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성만 씨한테 누명을 씌우려고요. 성만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서연은 작게 웃었어요. 예전에 제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 전 다짐했죠. 다시는 불의를 보고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성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죠. 그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주변으로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선 저녁 바람이 불고 있었죠. 그리고 멀리서 도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 입주민 총회 있으니까 다들 참석하라고. 경비 아저씨 건으로 중요한 발표 있을 거야. 서연과 성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성만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오후 7시 아파트 입주민 총회가 열렸어요. 관리사무소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홍말순 할머니도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불안한 표정이 어려 있었죠. 성만은 회의실 뒤편에 서 있었어요. 경비복을 단정하게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서 있었죠. 그의 눈빛은 고요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요. 도영이 연단에 올라섰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입주민들을 바라봤죠.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리 아파트 주민회비 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입주민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퍼졌죠. 도영은 잠시 침묵하며 그 반응을 즐기는 듯 했어요. 조사 결과 경비원 박성만 씨가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돈을 가져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홍말순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성만 씨가 그럴 뿐이 아니에요. 30년을 여기 살면서 봤는데 그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도영은 차갑게 웃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CCTV 화면이었죠. 흐릿한 영상 속에서 누군가 금고 앞에 서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1월 15일 밤 10시 박성만 씨가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성만은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영상은 분명 조작된 것이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맞지 않았죠. 하지만 입주민들은 그걸 알 리 없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둘 성만에게 향했죠. 대표님, 잠깐만요. 이서연이 일어섰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서류를 들어 올렸죠. 저는 회계 담당 이서연입니다. 제가 장부를 확인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도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의문점? 서연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네. 돈이 사라진 그날 대표님 개인 계좌로 똑같은 금액이 이체됐어요. 그리고 CCTV 시간대도 이상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도영의 얼굴이 붉어졌죠. 그건 내 개인 돈을 인출한 거야. 회비랑은 전혀 관계없어. 그럼 왜 같은 날 같은 금액인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움이 묻어나 있었어요. 도영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죠. 지금 내가 날 의심하는 거야? 난 입주자 대표야. 이 아파트를 위해 얼마나 일했는데. 그보다 저 경비는 어떻고? 가난한 주제에 딸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냈어? 분명 훔친 돈으로 됐을 거야. 성만의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했죠. 도영은 성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런 인간이 우리 아파트를 지킨다고? 웃기지도 않아. 당장 쫓아내야 해. 그 순간이었어요. 성만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대표님. 성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전 한 번도 이 아파트 사람들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20년 넘게 이곳을 지켰고 누구보다 이 단지를 사랑합니다. 도영은 비웃었어요. 사랑? 경비 주제에? 넌 그냥 월급 받으러 오는 거지. 성만은 도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전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곳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처음 투자했는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영의 얼굴에 미세한 동요가 지나갔죠. 무슨 소리야? 하지만 성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죠. 도영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보세요,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시간 끌려고 하잖아요. 당장 투표로 결정합시다. 박성만 경비원 해고에 찬성하시는 분? 잠깐요. 홍말순이 다시 일어섰어요. 이번엔 그녀의 목소리가 더 강했죠. 저는 성만 씨 편이에요. 30년을 봤는데 그분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란 걸 알아요. 오히려 대표님이 더 수상해 보여요. 왜 그렇게 급하게 성만 씨를 쫓아내려고 하세요? 도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할머니,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그럼 정확한 조사를 해야죠. 경찰을 부르든 제대로 확인을 해야죠. 홍말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몇몇 입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도영은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죠. 좋아요. 그럼 경찰 부르죠. 하지만 조사 끝날 때까지 박성만은 출근 정지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성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홍말순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성만의 손을 꼭 잡았죠. 성만 씨, 걱정 마세요. 우린 다 알아요. 아저씨가 좋은 분이란 거. 성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회의실을 나서는 도영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야, 그 서류들 다 없애. 빨리 움직여. 도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죠.
성만은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죠. 오래된 계약서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됐어. 성만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빛엔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3일이 지났어요. 성만은 집에만 있었죠. 작은 원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흐렸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이제 할 일이 없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인이었어요. 아빠, 문 열어주세요. 성만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현관문을 열자 딸 할인이 밝게 웃으며 서 있었죠. 손에는 도시락 2개가 들려 있었어요. 할인아, 왜? 아빠 요즘 연락도 안 하시고 보고 싶었어요. 할인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주방에 도시락을 내려놓으며 아빠를 돌아봤죠.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성만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할인은 이미 알고 있었죠. 딸의 눈빛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파트에서 무슨 일 있었죠? 제 친구가 그 아파트에 사는데 소문 들었어요. 성만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죠. 할인은 아빠 옆에 앉았어요. 아빠, 말씀해 주세요. 성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누명을 썼단다. 돈을 훔쳤다고. 할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아빠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성만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는 왜 항상 그러세요? 당하고만 계시잖아요. 20년 넘게 그 아파트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왜 거기 계셨어요? 성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먼 기억이 떠올랐죠. 할인아, 아빠가 옛날 얘기해 줄까?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만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20년 전 아빠는 투자자였어. 그 아파트 단지가 처음 계획될 때 아빠가 가진 돈을 다 투자했지. 할인의 눈이 커졌어요. 20% 지분을 받는 조건이었어. 그땐 다들 성공할 거라고 믿었단다. 하지만 성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행사가 부도가 났어. 계약서는 남았지만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지. 아빠는 모든 걸 잃었어. 집도 사업도 꿈도. 할인은 아빠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엄마가 아프셨죠.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병원비 때문에 더 힘들었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아파트가 다시 지어지기 시작한 거야. 다른 시행사가 인수해서. 그래서 아빠는 생각했어. 그곳에 가야겠다고. 내 돈으로 지어진 곳이니까. 할인은 아빠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경비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성만은 작게 웃었어요. 처음엔 그랬어. 내 땅을 지키고 싶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내 가족처럼 느껴졌어. 할머니들이 무거운 짐을 들 때,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갈 때, 아빠는 그들을 지키고 싶었단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그래서 아빠는 계약서를 꺼내지 않았어. 지분을 주장하지도 않았지. 그냥 조용히 그들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어. 할인은 아빠를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빠. 할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말씀하셔야 해요. 계약서 보여주시고 아빠가 누구인지 밝히세요. 성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순 없어. 그럼 사람들이 오해할 거야. 아빠가 지분 때문에 경비 일을 한 거라고. 그게 아닌데. 그럼 계속 당하기만 하실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만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웃었죠. 할인아, 아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을 지키는 일, 그게 아빠의 자랑이야. 그날 밤 할인이 집을 나선 후에도 성만은 오래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 시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선 도영이 서류를 불태우고 있었죠. 타닥타닥 불꽃이 튀었어요. 이서연이 조사했던 회계 장부였어요. 도영의 얼굴엔 초조함이 가득했죠. 이걸로 끝이야. 증거는 다 없앴어. 그는 쟤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죠. 복도 CCTV가 그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이서연은 관리실 모니터 앞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화면을 캡처했죠.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성만에게 문자가 왔어요. 홍말순 할머니였죠. 성만 씨, 입주민들이 서명 운동 시작했어요. 대표 교체 요구하는 거예요. 힘내세요. 성만의 눈에 작은 빛이 돌았어요. 그리고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계약서를 꺼냈어요. 이젠 때가 됐는지도 몰라.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죠. 이걸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바뀔 테니까. 그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일주일 후 아파트 입구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입주자 대표 최도영 퇴진 요구. 도영은 그 현수막을 보며 얼굴이 새빨개졌죠. 누가 감히. 그는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어요. 직원들을 불러 모았죠. 당장 저거 떼어내. 그리고 누가 걸었는지 찾아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도영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듣기 싫어. 내가 대표야. 명령을 따라. 그때였어요. 이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대표님, 그 현수막은 입주민 83명의 서명을 받아 정식으로 게시한 겁니다. 함부로 떼면 안 돼요. 도영은 서연을 노려봤어요. 너, 내가 뒤에서 조종한 거지?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전 제 일만 했을 뿐이에요. 회계 장부를 다시 확인했더니 더 많은 문제가 발견됐거든요. 도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서연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지난 2년간 주민회비 중 총 3천만 원이 불명확하게 처리됐어요. 그리고 그 돈의 행방이. 닥쳐. 도영이 소리를 질렀어요. 너 같은 평직원이 감히 날 의심해? 당장 짐 싸서 나가. 해고야, 해고.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를 해고하시려면 입주민 대표 권한으로는 안 돼요. 관리회사와 계약된 직원이거든요. 도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죠. 그 순간 관리사무소 문이 벌컥 열렸어요. 홍말순을 비롯한 입주민 20여 명이 들어왔어요. 대표님, 홍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린 진실이 궁금합니다. 성만 씨 사건도 회계 문제도 다 밝혀주세요. 도영은 입주민들을 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할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다 합법적으로 처리된 겁니다. 그럼 경찰 부르시죠. 한 입주민이 소리쳤어요. 제대로 조사받으세요. 그러면 다 밝혀지겠죠. 도영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경찰? 왜 경찰을 불러요?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경비 아저씨가 도둑이잖아요. 그 말에 입주민들이 술렁였어요. 홍말순이 앞으로 나섰죠. 대표님, 성만 씨는 20년 넘게 이 아파트를 지켰어요.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그런 분이 도둑이라고요? 도영은 비웃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월급 받고 일한 거잖아. 할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감정적? 우리 손주가 길 잃었을 때 밤새 찾아준 사람이 누군데요? 겨울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집 보일러 고쳐준 사람이 누군데요? 그게 성만 씨예요. 도영은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어요. 그건 그냥 친절한 척한 거죠. 속으로는 뭘 노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말에 입주민들이 분노했어요. 대표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세우시면 어떡해요. 도영은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죠. 증거가 필요해? 좋아, 그럼 말해줄게. 그 경비 아저씨 딸, 사립대 다니면서 해외여행까지 다니던데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경비 월급으로 가능하겠어요? 분명 여기저기서 훔친 돈으로 호강시킨 거야. 그 순간이었어요. 관리사무소 문이 열렸죠. 성만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불타고 있었죠. 대표님, 성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어요. 제 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도영은 성만을 보며 비웃었어요. 왜? 찔려? 내 딸이 호강하는 거 다들 궁금해하잖아. 성만의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죠. 대신 그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오래되고 낡은 봉투였죠. 제 딸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냈습니다. 해외여행은 단 한 번 졸업 선물로 제가 모은 돈으로 보냈죠. 20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성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은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아버지가 경비라고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아이예요. 그런 아이를 대표님이 성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 아이를 모욕했어요. 입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죠. 도영은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어요. 그게 아니라 난 그냥 성만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도영에게 천천히 걸어갔죠. 대표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시죠? 도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전 20년 전 이 아파트 단지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20% 지분을 가진 사람이었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입주민들의 눈이 커졌죠. 도영은 서류를 빼앗듯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성만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전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계약서는 남아 있었죠. 법적으로 아직 유효한 계약이에요. 도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왜 경비 일을 했어? 성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전돈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대표님은, 성만은 다시 도영을 바라봤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입주민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홍말수는 성만의 손을 꼭 잡았죠. 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엔 절망이 가득했죠. 난 몰랐어. 서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대표님, 경찰 조사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횡령 혐의로요. 도영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의 손에서 명품 시계가 떨어졌죠. 바닥에 떨어진 시계는 텅 빈 소리를 냈어요. 경찰이 왔어요. 도영은 수갑을 차고 관리사무소를 나섰죠. 입주민들은 침묵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때 모두가 우러러보던 대표였죠.
하지만 이제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성만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어요. 그저 씁쓸함만 남아 있었죠. 성만 씨, 홍말순이 달려왔어요. 그녀는 성만의 손을 꼭 잡았죠.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좋은 분이란 거. 입주민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미안했어요, 성만 씨. 우리가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안전했어요. 성만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전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성만은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서연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성만 씨,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후회되세요? 성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기분이 이상해요. 20년을 참았는데 이렇게 끝나니까요.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대표님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성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한때는 누군가의 자랑이었을 텐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요? 그날 밤 구치소 독방에 앉아있던 도영은 무릎을 껴안고 있었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하지만 도영은 받지 않았죠. 벽에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의 도영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승진해서 번번이 밀렸고 동료들에게 무시당했어요. 야, 최 대리. 복사나 좀 해줘. 넌 그것밖에 못하잖아. 상사의 비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그때부터였어요. 도영은 다짐했죠.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 절대 무시당하지 말자.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그는 돈을 모았어요. 이 아파트에 입주했고 대표가 됐죠.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영은 눈물을 닦았어요. 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속으로 울부짖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만의 집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도영이 아내였죠. 그녀는 지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제 남편이 정말 죄송해요. 성만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죠. 도영의 아내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회사에서 힘들어할 때도 항상 웃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권력에 집착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성만은 조용히 들었어요. 저도 말리지 못했어요. 그냥 모른 척했죠. 남편이 행복해 보였으니까. 아니, 행복한 척했으니까. 그녀는 눈물을 닦았어요. 성만 씨, 남편을 용서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의 아내로서 사과하고 싶었어요. 성만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죠. 도영의 아내가 돌아간 후 성만은 오래 생각에 잠겼어요. 저녁이 되자 딸 하린이 찾아왔어요. 아빠. 하린은 아빠를 껴안았어요. 기사 봤어요. 아빠가 투자자였다는 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성만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말하면 오해받을까봐.
아빠가 돈 때문에 경비 일을 한 거라고요. 하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 알아요. 아빠가 왜 그 일을 하셨는지.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어요. 밖에선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죠. 하리나, 성만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 하리는 아빠를 바라봤죠. 대표님을 만나러 갈 거야. 하린의 눈이 커졌어요. 왜요? 아빠가 왜? 성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야. 완전한 아기는 없는 것 같아. 그냥 길을 잃었을 뿐이지. 하리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성만은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날 밤 성만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죠. 용서한다는 게 뭘까? 그냥 덮어두는 걸까? 아니면 진심으로 이해하는 걸까?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성만은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했죠. 내일 구치소에 가야겠어. 그의 눈빛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성만은 구치소 앞에 서 있었어요. 높은 담장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면회실은 차갑고 좁았어요. 강화유리 너머로 도영이 앉아 있었죠. 그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고급 양복 대신 수의를 입고 명품 시계도 사라진 채 그저 초라한 중년 남자만 남아 있었어요. 도영은 성만을 보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왜 오셨습니까? 도영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성만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냥 와야 할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죠. 도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어요. 아니, 알았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성만은 조용히 들었어요. 도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죠. 전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회사에서도 가족에게서도. 그래서 대표가 됐을 때 이젠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절대 다시 무시당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도영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하지만 그게 제일 비겁한 거였어요. 약한 사람을 짓밟으면서 제가 강해진 줄 착각했죠. 성만은 도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연민이 어려 있었죠. 대표님, 성만이 조용히 말했어요. 전 대표님이 왜 그러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도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상처 주기 쉽죠. 자신을 지키려고요.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에요. 전 선택했어야 했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로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린 매 순간 선택하죠. 어떤 사람이 될지를요. 도영은 얼굴을 감쌌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전 모든 걸 잃었어요. 대표 자리도 명예도 가족도. 아내가 어제 이혼 서류를 보내왔어요. 아들은 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대요. 당연한 일이죠. 전 아버지 자격이 없으니까. 성만의 가슴이 아팠어요. 대표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요. 전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당신의 딸까지.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성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 딸은 괜찮아요. 하린이는 강한 아이거든요. 그리고 전 성만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대표님을 용서하고 싶어요. 도영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성만은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전 20년 동안 이 아파트를 지켜왔어요. 그 시간 동안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넘어진다는 거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일어서느냐가요. 도영은 숨을 멈춘 듯 성만을 바라봤어요. 대표님도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요. 누구를 짓밟지 말고 함께 일어서는 거죠. 도영은 목이 메었어요. 전 자격이 없어요. 성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모두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용서받고 다시 사랑받을 수 있죠. 그게 사람이니까요. 도영은 유리창에 이마를 댔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만은 일어서려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대표님, 나중에 나오시면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엔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럼 대표님도 진짜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죠. 성만이 면회실을 나올 때 햇빛이 그를 비췄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죠.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슴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짊어진 무게가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죠. 구치소 밖에서 이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성만은 작게 웃었어요. 좋았어요. 진짜로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성만 씨, 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후회 안 하세요? 대표님을 용서하신 거요. 성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죠. 미움에 갇혀 사는 것보다 자유로운 게 훨씬 좋거든요. 서연은 성만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존경이 담겨 있었죠. 저도 배워야겠어요. 성만 씨처럼요.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홍말순이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성만 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성만은 밝게 웃었어요. 그냥 볼일 좀 보고 왔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 뭐 드세요? 제가 된장찌개 끓여드릴까요? 홍말순은 성만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요. 같이 먹어요. 우리 다 같이요. 저녁 무렵 경비실 앞 작은 공터에서 입주민들이 모였어요. 누군가 음식을 가져오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죠. 성만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이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이었죠. 6개월이 지났어요. 봄이 왔죠. 아파트 단지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성만은 여전히 경비실에 있었어요. 새벽 5시, 그는 언제나처럼 단지를 청소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지나가는 입주민들이 먼저 인사했고 아이들은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성만 할아버지, 꼬마 한 명이 달려왔어요. 그 아이는 성만에게 그림 한 장을 건넸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만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마워, 꼬마야.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관리사무소는 새로운 대표가 뽑혔어요. 공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서연은 그대로 회계 담당으로 일했어요. 어느 날 오후 성만에게 편지가 왔어요. 도영이 보낸 편지였죠. 성만은 경비실에 앉아 천천히 편지를 펼쳤어요. 박성만 씨께
감옥에서 매일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이 해준 말을요. 저는 이곳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 사람을 대하는 게 무엇인지요. 출소하면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요. 당신처럼요. 아직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최도영 올림. 성만은 편지를 접었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죠.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성만은 딸 할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세상 어디보다 따뜻했죠. 아빠, 할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아빠 거잖아요. 성만은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어요. 입주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할인의 눈이 커졌어요. 네. 성만은 딸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난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20년 동안 사람들의 웃음을 받고 고마움을 느꼈고 진짜 부자로 살았거든.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성만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할인아, 아빠가 너한테 물려줄 유산은 돈이 아니야. 어떻게 사는 게 멋진 건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게 아빠가 줄 수 있는 전부야. 할인은 아빠를 껴안았어요. 충분해요, 아빠.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일주일 후 작은 모임이 열렸어요. 성만은 입주민 대표 앞에서 서류를 내밀었죠. 전 제 지분을 포기하려고 해요. 대신 이 아파트가 더 좋은 곳이 되는데 써주세요. 새로운 대표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성만 씨, 이건 법적으로 당신 것인데요.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어요. 성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 이미 받았어요. 20년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요. 홍말순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성만 씨, 우린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신 같은 분을 알게 돼서요. 입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성만은 부끄러운 듯 손을 흔들었죠. 그날 밤 성만은 경비실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이서연이 커피 2잔을 들고 왔어요. 성만 씨, 후회 안 하세요? 성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예요. 서연은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밤하늘을 바라봤죠. 성만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전 평생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사는 법을요. 성만은 작게 웃었어요.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만 선택을 했을 뿐이죠. 증오 대신 용서를, 복수 대신 화해를, 돈 대신 사람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선택인데요. 성만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렇지만 제일 자유로운 선택이기도 해요. 몇 달 후 도영이 출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는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작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대요. 성만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웃었어요. 잘 됐네. 그는 중얼거렸죠. 어느 저녁 성만은 딸과 함께 아파트를 산책했어요. 석양이 단지를 물들이고 있었죠. 아빠, 행복하세요? 할인이 물었어요. 성만은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들이 함께 걷고 있었죠. 응, 행복해. 그는 대답했어요. 난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할인은 아빠의 팔짱을 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죠.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저녁 노을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성만은 뒤돌아봤어요. 20년을 지켜온 이 단지가 눈에 들어왔죠. 그의 눈빛엔 깊은 평화가 있었어요. 후회는 없었어요. 모든 선택이 옳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강함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요.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 나누는 따뜻함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승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거라는 걸요. 성만은 다시 앞을 봤어요. 그리고 딸과 함께 집으로 걸어갔죠. 그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어떤 거인보다 컸어요.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으니까요. 권력도 돈도 명예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진짜 영웅이었으니까요.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 떴어요. 그 별은 성만을 비추며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마치 말하는 것처럼요. 수고했어요. 당신은 잘 살았어요. 성만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따뜻한 불빛이 켜진 집으로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